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사람들이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칼슘은 자라나는 아이들도 섭취하여야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인간이 위하여 발견된 수많은 원소들 가운데는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물질로 되는 칼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머나먼 길을 항상 칼슘과 같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일생 동안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칼슘이 약 1 내지 1.5kg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99%는 결정성 구조를 이루고 뼈와 이빨에 있으며 나머지 1%는 이온 상태로 혈액이나 근육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이 사람의 몸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합시다. 칼슘은 우선 사람의 몸에서 뼈와 이빨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성분인 동시에 뼈의 굳기와 세기를 보장하여 주어 몸의 기계적 받침을 잘하여 줄 뿐 아니라 몸 안의 조직과 장기들을 보호하여 줍니다. 다음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보장하여 운동 기능을 높여줍니다. 또한 세포막과 세포액의 조성 성분으로 되어 세포 내로의 물질의 이동을 보장하며 효소들의 활성도 높여줍니다. 이와 함께 칼슘은 신경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어 몸 안의 호르몬 분비를 강화시켜 신진대사 활동을 높여줍니다. 칼슘은 혈액의 산성화를 막고 알칼리성을 유지하도록 할 뿐 아니라 면역 기능을 높여 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줍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칼슘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며 오직 음식물을 통해서만 섭취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 끊임없이 성장하고 운동을 하므로 칼슘을 많이 요구합니다. 사람은 일생에 2번 쿤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아 시기부터 2살까지 되는 어린 시기와 13살부터 19살 되는 청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골격이 갱신되므로 칼슘을 많이 요구합니다. 존목이 어린 이 시기에 칼슘이 부족하면 구루병과 호흡기 질병, 소화불량 증세를 일으키면서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한창 성숙기에 이르는 13살 나이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칼슘 요구량이 높은데 하루 400 내지 500mg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로부터는 하루에 필요한 칼슘을 35%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칼슘이 풍부한 음식물로부터 칼슘을 충분히 보충받을 수 없는지 그 원인을 보기로 합시다. 사람이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위산에 의해 칼슘 이온으로 분해되어 나옵니다. 이때 칼슘 이온들은 대다수가 위에서 분비되는 무기산이나 유기산들에 의해 불용성 화합물로 전환되게 됩니다. 불용성 화합물로 된 칼슘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설되게 됩니다. 일부 칼슘 이온만이 소장에서 칼슘 흡수 통로를 거쳐 흡수되게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 해서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였다 해도 실제 흡수되는 칼슘 양은 적은 것입니다. 이런 데로부터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몸에서 부족되는 칼슘을 약물 형태로 만들어 놓고 보충제로 이용할 것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칼슘 보충제들 중에는 조가비 가루나 린산 칼슘과 같은 무기 칼슘과 우유나 뼈가루와 같은 유기 칼슘이 있습니다. 무기 칼슘들은 무기염으로 되어 있어 흡수가 잘 안 되고 소화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뼈가루나 뼈 추출물과 같은 유기 칼슘은 무기 칼슘보다는 흡수가 잘 되지만 적지 않은 린을 함유하고 있어 오랜 기간 사용하면 린 중독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흡수가 잘 되고 부작용이 없는 칼슘 보충제는 없는지? 그럼 이에 대한 대답을 평양의학대학 박사 부교수 림홍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기로 합시다. 사람 몸의 정상적인 생명 활동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아미노산을 보충적으로 주입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제기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이 아미노산이 들어갈 때 칼슘도 같이 따라 들이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데 작성을 가지고 칼슘과 아미노산을 결합시켰습니다. 결합시켜서 소장벽에서 아미노산을 끌어들일 때 칼슘이 따라 들어가도록 이렇게 제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들어간 것이 들어가자마자 너무 쉽게 해리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견고하게 결합해서 너무 떨어지지 않아도 안 됩니다. 이 들어가서 리용하기 적합하게끔 결합 특성을 가진 이런 제재여야 하는데 바로 아미노산과 칼슘 복합물이 사람 몸에서 리용하기 적합한 이런 결합 특성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최근 보건부문의 과학자들은 첨단 돌파전을 벌여 흡수가 잘 되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먹기도 좋고 리용이 편리한 아미노산 칼슘 단물약을 만들어 칼슘 보충제로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칼슘을 수용성 칼슘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4개의 아미노산을 배위 결합시켜 아미노산들로 둘러싸인 공 모양의 아미노산 칼슘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소장벽에는 아미노산만을 흡수하는 특수한 운반체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장벽에 아미노산 운반체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정상적인 생명 활동에서 필수적인 영양 요소로 되는 아미노산들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장벽에 있는 아미노산 운반체들은 아미노산 칼슘을 아미노산으로 인식하고 흡수하게 됩니다. 아미노산 운반체들에 의하여 흡수된 아미노산 칼슘은 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관 속에 들어온 아미노산 칼슘은 서서히 아미노산과 칼슘 이온으로 분해되어 칼슘 조절 인자들에 의해 조직이나 세포에 들어가 생명 활동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미노산 칼슘은 혈액 속에서 분해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므로 혈액 내 칼슘량이 정상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합니다. 아미노산 칼슘의 흡수율이 높다는 것을 여러 칼슘 보충제들의 흡수율과 대비하여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칼슘 흡수율을 은 66%, 무기 칼슘의 흡수율은 39% 정도입니다. 부작용이 없고 흡수가 잘 되고 생명활동 전반에 요구되는 칼슘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는 아미노산 칼슘은 젖먹이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칼슘 보충제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양 육아원에서 아미노산 칼슘 단물약을 존모기 어린이들에게 매일 정상적으로 먹여본 데 위하면 존모기 시기에 자주 나타나곤 하던 구루병과 감기, 호흡기 질병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육에 좋은 조건이 보장되기 때문에 건강하여 잘 자란다고 합니다. 한창 자라는 시기의 청소년들이 아미노산 칼슘을 먹으면 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칼슘을 보충받음으로 하여 키 크기가 촉진되고 혈기가 왕성하고 건강하여 과로한 학습과 운동을 하여도 좀처럼 피로를 모른다고 합니다. 아미노산 칼슘은 임신 주기의 여성들인 경우 칼슘 부족증으로부터 오는 치과 질병과 고혈압, 신경성 질병들을 예방 치료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또한 아미노산 칼슘은 노년기에 자주 오는 골성소증도 예방 치료합니다. 세계를 앞서 나가려는 우리 복음 부문 과학자들의 비타민 탐구와 노력의 산물인 아미노산 칼슘은 생명활동 전 기간 칼슘 보충제로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육,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과 안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